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후드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드파이 만들기 앞서가지고 일단 요구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껍질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지금 재료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7분 안에 계량하시면 되고요. 계란은 감독관이 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라고 얘기하면 그 지워진 개수만큼 수량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껍질에 곁에 있는 제품으로 솜 반죽으로 제조하시오. 껍질은 결이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파이 반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 거고요. 세 번째, 껍질 휴지는 냉장 온도에서 실시하시오. 그리고 네 번째, 충전물은 개인별로 각자 제조하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재료 계량은 껍질만 재료 계량하시고 충전물은 우리가 공정 중간중간에 가서 계량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구운 후 충전물의 층이 선명하도록 제조하시오. 여섯 번째, 제시한 펜 7개에 맞는 껍질을 제조하시오. 펜 크기가 다를 경우 크기에 따라 가감하시오. 일곱 번째, 반죽은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라고 나왔고요. 일단 레시피를 한번 보시면 네, 호두가 여기 있는데요. 호두는 보통 분태를 사용하고 이렇게 홀 제품으로 나온 거는 비싼 호두예요. 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좀 비싼 호두인데 대부분 호두 분태 사용합니다. 이 홀을 사용하면 모양이 이뻐서 좋긴 한데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충전물이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살짝 뽀개 주셔도 괜찮고요. 이거 구울 때 너무 오래 구우시면 이거 탑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굽기 전에 타이머 맞춰가지고 3분에서 5분 정도 구워주시면 좀 비린내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우실 때 이 열이 바깥쪽이 세기 때문에 안쪽보다 바깥쪽에 좀 이렇게 좀 두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안에만 두툼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겉에 거는 확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열이 좀 많은 쪽에 좀 두툼하게 해서 타지 않게끔. 그래서 오븐에 한 4분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친 밀가루, 그리고 생크림물, 계란, 그 다음에 소금, 설탕 있죠. 그러면은 먼저 소금하고 설탕을 물에다 녹여주세요. 녹여주시고 뭐 생크림을 넣고 녹이셔도 되고 하는데 좀 이따가 생크림하고 노른자를 섞을 건데 그렇게 섞어주는 이유는 그냥 다 집어넣고 섞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문제되진 않지만 지금 점도라고 할까요? 노른자가 점도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생크림이 좀 점도가 있겠죠? 그리고 물이 제일 뭐 점도가 없을 텐데 다 넣어도 상관없지만 항상 점도가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 풀어주시고 일단 너무 진 점도에 좀 된 재료가 들어가면 잘 안 섞여요 처음에.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조심해서 섞는다면 이렇게 부분해서 좀 묽어지게 만들고 휘퍼로 하셔도 되고, 근데 거품을 많이 안 내는 게 좋기 때문에 휘퍼 말고 그냥 주걱을 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제품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량으로 할 때는 점도 차이에 의해서 좀 재료가 잘 안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섞으셨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소금, 설탕 녹는 거 하시고 또 액체가 들어가면 더 녹으니까는 여기다 집어넣고 미리 이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루 종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금, 설탕, 액체 재료 다 섞였죠? 이렇게 섞어주지 않고서 노른자를 계란 그 밀가루에 집어넣으면은 노른자가 한쪽에 뭉쳐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풀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지난번에 애플파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과파이 할 때 바닥에다가 이렇게 가루 집어넣으시고 올려놓으시고 버터 넣으신 다음에 스크래퍼 2개로 천천히 콩알 크기로 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다지고 다진 모습 좀 이따가 완성된 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드를 지금 이제 올리고 있죠. 그렇죠. 작업하다가 이렇게 알람을 안 맞춰놓으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럼 타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알람 맞춰놓고요.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보다 좀 노릇노릇해졌어요. 살짝 약하다 싶으면 한 1분 정도 더 고줘도 되는데 지금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이 정도 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 밀가루도 콩알 크기로, 버터가 콩알 크기로 다져졌죠? 이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섞어줄 거예요. 모아놓으시고 가운데 부분을 조금 벌려주시고요. 화산 분화구처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 난 잘할 자신 있다 하시면 한 번에 넣으셔도 되고, 좀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조금씩 넣으시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떨어지게 좀 안쪽에서 버무려 주시고 나서 또 버무려 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좀 급하게 하실 거면 그냥 터트리고선 하셔도 상관없어요. 좀 담아주면서. 다져졌으면은 이거를 비닐에 담아서 휴지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또 조금 손으로 치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대면 질겨지니까는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비닐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비닐이 있으면 비닐에 담아주는데요. 비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봉다리식으로 나온 비닐은 이렇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반대로 뒤집어 주면 두 손 집어넣고 한 번에 좀 많은 양을 딱 담아가지고 뒤집어 놓은 다음에, 이거 교수님이 잘못 뒤집었네요.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남는 거를 집어넣으면 편한데, 우리 교수님도 간만에 하니까는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집어넣고, 우리 파이 버터 그 납작하게 피듯이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할 건데, 일단은 좀 납작하게 펴줍니다. 매번 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오븐에서 오븐 열도 가해 쪽이 잘 먹고 냉도 이 바깥쪽이 더 잘 먹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좀 바깥쪽이 두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쑥버터는 사각형 모양을 꽉 이쁘게 잡아야지 좋은데 얘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냉장 휴지 시킨 다음에 나중에 치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충전물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충전물 재료가 계란, 설탕, 물인데 지금 설탕량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탕에 좀 이따가 설탕을 다 녹여줄 거고요. 지금 계피가루가 있는데 이거 계피가루를 물에다가 떠보면은, 잠시만요, 그 위에 뜨죠?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탕하고 섞어주세요. 설탕하고 섞어준 상태에서 물을 집어넣고 이제 휘퍼로 할게요. 휘퍼로 해도 되고, 그리고 물엿도 집어넣어 줄게요. 이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물엿이 들어가면 또 덩어리질 수 있으니까는 풀어주시면 돼요. 이것을 한번 부어볼까요?
계란을 넣고서 중탕을 해도 되는데 일단 좀 계란은 익을 수도 있으니까는 먼저 한번 조금 온도를 높여줄게요. 그 계란을 넣고 나서 이렇게 휘핑질을 하면은 거품이 나겠죠. 피칸파이는 충전물의 뭐 기포성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포를 막 올릴 필요는 없어요. 보글보글 끓으면은 불을 꺼도 되겠죠. 설탕량이 많아가지고 이 물로만으로는 다 안 녹을 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섞어준 다음에 계란도 풀어줄게요. 이거를 먼저 풀어주고. 세게 져줄 필요 없이 그냥 풀릴 정도.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야지 계란이 잘 풀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따뜻한 거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계란을 여기다 지금 설탕 없이 올려놓으면 이게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탕하고 물엿하고 섞인 거 넣어주고, 지금도 안에 설탕이 많이 남아있죠. 녹지 않고. 그러니까 수분량이 계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계란하고 같이 중탕을 해줘야 됩니다. 물을 끓인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 불을 가스레인지 불을 계속 켜주면은 옆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계란 옆에가 익어버릴 수 있으니까는 물을 한번 끓여준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계란에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혼합해줍니다. 지금 보면 계란 알끈들이 안 풀렸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좀 어느 정도 풀려요.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 때는 요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으면 체에다가 걸러져서 이제 알끈들이 다 풀리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뜨거운 계란이 익을 수 있으니까 좀 빼가지고 한번 볼게요. 계란이 거의 다 녹았는데 아직 조금 덜 녹았어요. 알끈도 보이고. 조금 더 녹이고. 중탕을 했더니 지금 안에 설탕이 다 녹았어요. 설탕 녹은 걸 확인하고 약간 따뜻할 때 꺼내주시고요. 이 채가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채 요거보다 좀 큰 채 있으면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걸러주는 게 좋아요. 지금 알끈이 다 안 풀렸는데 좀 요거보다 굵은 채가 있는데 너무 곱네요. 지금 너무 구워서 잘 안 빠지죠. 이제 천천히 빠지니까 채가 작아서 그렇고 요거보다 좀 큰 채 있어요. 그럼 잘 빠질 거예요. 지금 위에 올라오는 거품 있죠? 만약에 거품이 많다 싶으면은 좀 이따 주걱이나 종이를 사용해서 긁어놔 주시면 좋아요. 네, 채에다가 이 알끈 좀 딱딱하다는 아니고 식감이 부드러운 식감을 원해서 질긴 걸 빼려고 채에 살짝 걸러준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굵은 채 사용하시면 금방 수월하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지금 채가 너무 작아서 그냥 빼버릴게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파이피를 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피를 밀 건데요. 지금 보면
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피칸 파이펜하고 사과 파이펜이 아니고요. 보통 타르트 같은 거 할 때 쓰는데 여기 부분이 좁잖아요. 이 부분이 좀 날개가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 위에 모양 잡을 때 편한데, 일단 시험장마다 조금씩 이런 펜의 사이즈는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전량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최대한 전량을 사용하면 되고요. 7개를 제조할 거고요. 지금 펜 넓이가 좁아서 모양이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우리 반죽을 조금 휴지를 덜 시켰는데 조금 칠해서 사용할게요. 살짝 칠해주고요. 지난번 사과 파이랑 동일하게 그리고 이 파이펜을 사용할 때 잘 안 떨어진다고 해서 버터를 발라주기도 하는데, 교수님 오늘 안 발라볼게요. 이 파이 피에서 이게 버터가 들어갈 때는 버터가 녹으면서 코팅이 되거든요. 좀 이따 한번 봐볼게요. 약간 얘는 도톰하게 밀어주세요. 그 애플파이보다 반죽 충전물이 질어가지고 너무 얇으면은 반죽이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게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천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는데, 지난번에는 좀 구멍을 타르트 할 때는 구멍을 뚫어주는데 파이 할 때는 구멍을 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조금 컸어도 상관없었겠네요. 이 안쪽 잘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빼주신 다음에 좀 널쩍하게 좀 최대한 좀 넓게 밀어서 스크래퍼로 이걸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거랑 이렇게 자르는 거랑 이렇게 자르는 거랑 틀린 게 뭐냐면, 이 아래쪽으로 잘라줘야지 이 위에 있는 피가 최대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일단 하나를 먼저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 옆에가 넓었다면 요거를 조금 더 도톰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이랑 안쪽을 붙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날을 세워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면이 보이면은 지금 요 날을 세울 때 이 안쪽으로 밀지 마시고 요게 딱 요 바깥면이랑 요런 식으로 나오게, 이 윗면이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손가락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 손만 사용하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두 손을 사용해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데, 요것 또한 지금 이 안쪽에서 이 바깥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랑 틀리죠. 이 바깥쪽으로 요렇게 하는데, 요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손톱 자국이 너무 세게 안 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쪽에 손톱 자국이 너무 세게 나면 여기가 깨지는 부분,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7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교수님이 할게요. 하고 나면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좀 작게 나와요, 이거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7개를 다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아까 후드가 250g이었어요. 250g이면은 7로 나누면은 3, 7에 21, 30g, 뭐 한 35g씩 넣어주면 되겠네요. 저울에다가 35g씩 넣어줘도 되고요. 35g을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인가? 35g. 이 정도 양이네요. 그래서
전량을 더 넣을 거니까 한 주먹씩 넣어주시고요. 시간이 있다면은 시험장에서는 하나씩 올려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뭐 감독관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맞춰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호두 보면은 가루 있잖아요. 가루는 웬만하면 너무 잘게 다져진 거 쓰지 마세요. 나중에 윗면에 떠올라가지고 지저분하게 보니까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충전물을 충전하는 거로 한번 쭉 섞어주세요. 전체가 섞이도록. 그리고 이거 충전할 때 이것도 뭐 고랑수를 달아서 해도 괜찮은데, 요게 100%를 채우는 게 우리가 요 끝선이라면은 처음에는 끝선까지는 가지 마시고 한 70%, 80% 정도를 채워주세요.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밤량을 보고선 높이를 맞춰줄 거예요. 처음부터 100%를 채우고 나면은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끝에 부분은. 나는 처음에 한 70%, 80% 비슷하게 맞춰주고 남는 밤량을 보고선 모자른 쪽에다가 더 넣어주고 남는 쪽에 조금 들러주고, 6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밤량을. 첫 번째 게 좀 많은데, 첫 번째 게 좀 많았다면 수저로 떠가지고 이렇게 좀 옮겨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윗면을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포를 죽여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피칸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액체가 여기 코팅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충전물이 한번 묻게끔, 이렇게 묻게끔 해주는 이유는 여기 물엿설탕이 들어가서 약간 코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또 그 코팅막이 있으면 뭐 드라이도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서 그 충전물이 호두가 충전물에 한 번 정도 다 코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이렇게 들다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 떨어지잖아요. 요게 이쪽 반죽에 묻어나면은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깔끔하게 안 묻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타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 기포는 분무기로 이렇게 싸주면은 물방울이 터지거든요. 이렇게도 해주고요. 토치로 열을 가면은 이제 기포 안에 공기가 팽창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지죠. 분무기보다 토치가 더 잘 돼요. 근데 이제 토치를 사용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 학원에서는 분무기로 방울을 터트리라고 하죠.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는 팬 위에다 붓고, 그리고 3개를 올려주시고요. 피칸파이 넣으실 때 푹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 충전물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30분 맞춰 놓겠습니다. 얘도 넣으실 때 항상 잘 두고 가서 천천히. 간격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다가 베이킹 끝나면 한번 상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밑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에 170 넣은 것들 보면은 지금 아래 부분이 올라와 있죠. 근데 위에 거 보면 철판 똑같은 불온도인데 밥도 더 많았는데 올라오질 않죠. 아랫불이 약하면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오븐에서는 얘 아랫불 같은 경우 20도를 더 추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책자는 180 아랫불 나올 수도 있는데 한 200, 피칸파인 200도 정도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30분을 구웠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밤양이 사이즈가 작아서 다 익었네요. 눌러봤을 때.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색깔이 다 났고요. 그래서 한 김이 살짝 나가면은 요 끝부분, 여기 부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래야지 가운데 부분이 주저앉지 않고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두 손가락 갖다가 끝부분 가운데는 솟아오르게 만들고 가장자리는 좀 살짝 죽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나중에 씻고 나서도 모양이 가운데가 주저앉거나 그런 게 적을 거예요. 이 색깔이 바닥 색깔이 안 나면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색깔이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철판 된 거 지금 아랫으로 올렸더니 좀 더 올라오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색깔, 바닥 색깔 조금 더 놔도 되는데 이 정도는 꺼내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모양을 얘를 조금 더 뚜렷하게 잡아줘야지 얘가 지금 익으면서 조금 잡았을 때보다 줄어들었죠,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빼신 다음에 얘가 한 김 식을 동안 살짝 놔두시고 그 동안에 마른 행주로 뜨거울 때 철판 닦아주면 기름기가 다 닦이거든요. 그래서 피칸파이는 특별히 버터칠을 안 해줘도 우리 반죽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대신에 덜 익으면은 바닥불이 약해서 바닥불 색깔이 이렇게 안 나고 최소 이 정도는 놔줘야 되는데 이게 색깔이 안 나게 되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꺼냈다가 한 김 나가고 나서 뺀다고 해서 좀 식은 다음에 빼게 되면은 여기 지금 버터 부분 있죠? 버터가 식어서 굳게 되면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식었을 때 빼게 되면 새어나온 버터가 팬하고 파이 반죽에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한 김 식었을 때 요 끝부분 지금도 이걸 겉에 부분 아까 눌러주지 않으면 가운데만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쪽으로 살짝 그 충전물이 몰릴 수 있도록 끝부분을 눌러주고 가운데 쪽으로 살짝 몰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비스듬히 해주는 거예요. 비스듬히 해주시고 얘도 비스듬히. 완전히 뜨거울 때보다 한 김 살짝 나갔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업 먼저 해주시고 한 5분 정도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 충전물이 흐르는 충전물이기 때문에 그 타르트 아몬드 크림 집어넣는 거는 바닥을 뚫어줬었잖아요. 얘는 바닥을 뚫어주지 않아도 지금 바닥을 뚫어주면 충전물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바닥을 뚫어주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칸파이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인위생 같은 거 관리 잘 하시고, 피칸파이의 포인트는 일단 반죽 피를 균일하게 나눠서 이 날개 부분에 반죽이 어느 정도 두툼하게 있어야지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별 모양을. 날개 부분이 낮아버리면 별 모양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물들을 균일하게 분비하는 거 하고 바닥 색깔 나게 하는 거, 바닥 색깔에 바닥에 구멍 뚫어주지 않는 거, 그리고 스파이크로 구멍 뚫으면은 충전물이 다 새어나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마지막에 기포를 터치로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로 제거해주는 거, 그것만 주의해주시면은 피칸파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다른 제품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